자, 이번에는 이제 비교 특강 두 번째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비교 특강은 공법상 자주 나왔던 보칙만 제가 정리한 건데 보칙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칙 2 규정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이제 공부할 양은 되게 많은데 양은 또 줄여야겠고 이거 줄이려면 또 한참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보칙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칙이 타인, 토지, 출입 등 요거 타인, 토지, 출입도 좀 많이 나오고요. 청문, 행정, 심판 뭐 이런 것들, 벌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칙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뭐 주안점으로 막 출제하는 건 아니니까 간략하게 빨리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이라도 딱 보자 정리하시면 돼. 자, 그러면 내가 타인 토지 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시행자예요. 시행자인데 확대해 볼게. 자, 이 시행자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일 수도 있어. 이 사람이. 그러면 행정청인 내가 조사를 측량을 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정청이면 당연히 허가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비행정청이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행정청일 때는 출입증만 제시하면 되는데 비행정청일 때는 출입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받아서 저 이러이러한 사유로 들어가요 라고 해서 여기 살고 있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한테 제가 이런 사유로 가요 라고 통지를 해야 돼요. 그걸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해요. 그럼 7일 전까지인데 날짜가 시험에 나와요. 출입하기 7일 전까지 통지해라. 출입이라고 쓰고 출입이라고 읽어요. 출입 7일 전 이렇게 기억하세요. 7일 전. 출입하기 며칠 전이에요? 7일 전. 출입하기 창피해요? 그냥 해. 출입하기 7일 전에 통지를 일단 했으면 얘가 인지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통지 받았어. 그럼 이제 그날 가서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땅 띵동 누르면 얘가 달려와서 문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조사하고 나가면 돼요. 그게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해요. 출입인데 여기 등 붙었지, 등. 출입만 하고 나왔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 이 등이라는 거. 요 사람이 측량하다 보니까 이 담벼락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철거해야 된다. 그걸 우린 장애물 제거라고 그래요. 장애물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소유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담벼락인데? 그럼 소유자가 뭘 해줘야 돼요? 동의해줘야 돼요. 그래서 장애물 몇 글자예요? 세 글자니까 얘는 3일 전까지. 그래서 3일 전 이 통지에다가 동의까지 얻어야 돼요. 그러면 장애물 제거 변경은 모두 얻어라? 동의.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동의를 해줘요. 내 담벼락을 헐그는데? 나 저 담벼락 헐그는데 옛날에 1,000만 원 들여서 만든 건데 그냥 헐글 수 없어. 돈 내놔. 그럼 이제 손실보상에 따른 뭘 해야 돼? 협의해야 돼. 협의. 그래서 손실보상에 따른 협의하는데 협의가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협의에 대한 나는 이의를 제기하겠다 해서 재결 신청이라는 걸 재판으로 결정해 주세요라고 관할지역 토지수용위원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또다시 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다가 소송까지 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을. 그래서 순서가 협재이 행이라고 그래요. 협의 안 되면 재결, 이의 신청,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합니다. 이 형태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실보상을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되냐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사람이 무슨 죄예요? 그죠? 내가 구국공무원인데 예? 우리 강남구청에서 공무원인데 남의 땅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손실 폈어. 근데 100억이 나왔네. 피해를? 그럼 나는 이제 끝난 거지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위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은 누가 해요? 그러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이 지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화날 때 가야 되냐, 깜깜할 때 가야 되냐. 당연히 화날 때 가야죠. 그래서 해 뜨기 전을 우리는 일출 전이라고 그러고 해가 이렇게 돌아서 졌어. 해지는 일몰. 그럼 이렇게 깜깜할 때는 웬만하면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깜깜할 때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밤 시간에는 누구예요? 점유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저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타인 토지 출입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무슨 의미인지 보세요. 출입한 사람은 출입하기 7일 전 통지, 장애물은 3일 전 통지 동의. 그런데 이 사람 문 열어줘야 돼요. 문 안 열어주고 몽둥이로 때려야 돼. 이거 문 열어줘야죠. 몽둥이로 때리면 안 돼. 이거 몽둥이 때리면 참아야 되는 의무를 우리 수인 의무라고 하는데 이 몽둥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1차짜리 생겼죠. 1천만 원 과태료 먹어요.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이거 무 있죠, 무. 이 무가 이 무로 때리면 안 돼. 이게 1천만 원 과태료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들어갈 때 얘기하고 가야 돼요. 몰래 쓱 들어가야 돼. 걸리면 A씨 그래야 돼? 그거 안 되죠. 통지를 안 하고 몰래 들어가면 이것도 1천만 원 과태료 먹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 몰래 쓱 들어갔다. 이것도 1천만 원 과태료. 타인 토지 출입 방해 거부한 것도 1천만 원의 과태료. 같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자, 타인 토지 출입부터 해볼게요. 자,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게 있고, 타인 토지 출입 등할 때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 있었죠. 그러면 출입만 하는 거는 출입하기 며칠 전에 7일 전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통지만 하면 되는데 장애물 제거할 때는 3일 전 통지 플러스 뭐도 얻어라? 동의. 근데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웬만하면 출입을 못하게 하는데 누가 승낙할 때는 점유자 승낙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행위자는 증표를 보여주고 배행정청은 뜻광뜻 허가를 득해야만 되는데 행정청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자는 참아야 돼. 문 열어주랬죠. 아까 몽둥이로 때리면 수인 의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했죠. 무단으로 쓱 들어가도 1천만 원 과태료예요. 그리고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시행자가 하되 행위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속한 누가 해줘야 되고 행정청. 그리고 보상에 따른 협의가 진행을 할 때는 협의 안 되면 재결이 안 되면 이의신청,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한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까지만 알면 돼요. 이걸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하고 이 타인 토지 출입이 그나마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문은 한 개 정도. 자, 청문 보시면 자, 청문이 뭐냐? 청하여 묻다예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이유가 뭐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가혹한 행위 처분 전. 가혹한 행위 처분 전. 소명 듣는 제도. 소명 듣는 제도 이렇게. 그럼 대부분의 가혹한 행위라는 얘기, 처분이라는 거는 취소나 말소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 등을 취소하기 전에 너 왜 그랬냐? 취소하기 전에 한번 들어는 내가 한번 보겠다. 말소하기 전에 너 왜 그랬어? 한번 들어는 보겠다. 이거를 취소 말소하기 전에 들어보는 거라 구속력이 있는 처분이 있대요. 그래서 법마다 있는데 그게 국토개입법도 있고요. 국토개입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은 없어요. 농지법이 있긴 있는데 그냥 안 나오니까. 그 중에 시험에 언급했던 게 국토개입법을 언급했어요. 청문이란 가혹한 행위 처분 전 소명 등 제도로 취소 말소 처분으로 해당 처분을 받은 자에게 구속력인 처분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계도 실토 해부로 해가지고 4가지였었다가 요게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었어요. 근데 요 부분이 지금 현재 토가 중개사법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넘어가는 바람에 계도실로 바뀌어서 오지선단하기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너 왜 그랬어?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공개시설사업 시행자, 비행자, 비행정청인자 지정 취소. 그리고 시시계획인가 취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요거 고시 청문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중 청문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구속력이 없는 거. 뭐 기본계획을 승인한 걸 취소하겠다. 나랑 관련이 없는데 취소하더라도 전혀 뭐 상관이 없죠. 그리고 청문사 아닌 거 그러면 그리고 도시개발법도 허가받은 거, 지정한 거, 인가받은 거, 승인받은 거 뭐 할 때 취소.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 취소. 조합설 인가 취소. 관리처 인가 취소.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그러니까 다 취소할 때만 나오는구나. 뭐 틀린 거 어려울 거 없죠. 그리고 여기 주택법은요. 건설사업자 등록 말소,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 조합설 인가 취소. 이것도 취소 말소라. 결론은 일단 국토개입법의 가능성이 그나마 있고 취소하거나 말소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 듣는 제도고 구속력이 있을 때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청문은 끝납니다. 됐죠? 그럼 이제 행정심판하고 고치 같은 거 요거는
벌칙 관련된 거라 나중에 한 번 정도만 제가 설명드리면, 행정심판이란 처분한 사람한테 대화가 안 될 때 윗사람한테 제기하는 걸 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행정심판은 국토개입법하고 도시개발법에만 나와요. 근데 행정청일 때에는 윗사람이 있으니까 직근에게 하면 되는데, 이 개발법, 국토개입법 개발법은 비행정청일 때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 한 사람? 지정한 사람한테 해요. 그래서 개발법은 지정권자한테 해요. 그래서 이걸 국비지, 개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기억할 거 요거 딱 세 단어. 자, 행정심판이 나왔다. 그럼 무슨 법에만 나와요? 그러면 국토개입법하고 개발법만 나온다. 그리고 행정청일 때는 그 처분한 사람 직근 위에 행정청한테 하면 되는데, 비행정청은 직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한 자? 지정한 자. 그래서 국비지, 개비지.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시면 다 보칙 관련된 내용,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요 비교 2는 끝났고요.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